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번에 제가 내드린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색도 없고 성도 없고 향도 없고 미도 없고 촉도 없는데 해결되시겠어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기 선생님, 네. 10의 연기 이제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10의 연기에서 노사생 유치에 해서 이제 그 수와 치에서부터 이제 수원이 먼저 이렇게 비어지고 이제 그 촉에서는 내입처에 있는 저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에서 그 일으키는 그게 이제 비워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이제 유깁이 그 바탕을 일으키는 거기서 이제 그 새 웨이체에 그 저장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유깁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명색에서 12입체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상온이 비워진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계정해로 이렇게 나눴을 때 세곤이 먼저 이렇게 비워지고 그 다음 단계 수원으로 해서 상행식이 이렇게 비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원이 먼저 이렇게 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 웨이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입체와 웨이처가 이렇게 세곤이 또 뒤에 이렇게 비워져서 제가 잠깐 다른 쪽에서 이해가 좀 부족했나? 그래서 이게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세곤하고 그 이전 단계의 세곤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네요. 그 점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제로 보면 세곤이 먼저 없어지고 수, 상, 행, 시분 이렇게 차례대로 없어져서 5분 법신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원, 정원, 해원, 그 다음에 뭐죠? 해탈원, 그 다음에 해탈지연 이렇게 해서 바뀐다고 그랬는데 12연기에서 세곤이 먼저 없어지거든요. 수원, 그 다음에 수원이 없어져요. 그거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방금 저기 만류적 법칙 그거 숙제 주신 분이 저분이시죠? 제가 엉뚱한 분한테 질문해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 없으십니까? 저기 이때까지 이체법하고 연기법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작년 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체법하고 연기법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연기법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좀 복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이해하려면 일체법을 또 알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서 또 일체법은 또 굉장히 좀 뭐랄까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일체법을 이해했을 때 또 연기법이 이해가 되고 그 두 개가 서로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일체법하고 연기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진도들은 의미가 없어요. 진도 나가도 실제로.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그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해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이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믿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징검다리 두드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얘기를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문명을 이루지, 아직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명을 이루기 전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미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늘에서 문득 어떤 생명체, 사람과 닮기도 하고 사람과 같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닮기도 한 그런 생명체가 와서 큰 빛을 내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문득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구속되어 있다.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때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발전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굉장한 빛을 발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문득 이렇게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생명체가 이 인간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보여주고 할 때, 그때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떠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밥 먹고 자고 일상적인 최소한의 노력 이외에는 다 그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어져 왔어요. 다음 세대들로 이어가고. 누구든지 그 얘기를 다 그대로 전해주고 또 그 다음 어릴 때부터 듣고 나이 들면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또 듣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잊지 말라고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아니면 조각에다가 아니면 건축물이나 뭐 탑이나 이런 데다가 다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게끔 애를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걸어가고 손짓하고 밥 먹고 움직이는 이것이 구속됐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아마 잘못 와전될 수도 있다. 사람이 구속된다라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면은 저 사람이
나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처럼 남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나는 구속된 사람이 아닐 거다.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어 있지만 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속된 것이 아닐 것이다. 더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남을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구속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전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점 흘러서 사람들이 인지가 점점 발달이 돼서 어떤 사람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하다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그때,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도토리가 떨어지고, 호두가 떨어지고, 대추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무수히 보거든요. 무수히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걸 보더라도, 그 누구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더라도, 그 누구도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먹어야겠다, 안 먹어야겠다, 저거 맛있겠다, 맛없겠다, 저게 값이 오르겠다, 값이 떨어지겠다. 원래는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작게 벌겠다, 이런 생각만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만류인력 법칙을 사과 떨어지는 것으로서 발견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발견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 법칙을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과 같이 똑같이 농사가 원래는 돈이 사과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근데 대중에는 사람들이 만류인력 법칙을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내 생각으로, 내 다리로, 내 의지로 내가 걸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다 만류인력 법칙에 의한 것이구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걸어다니는구나. 만약에 이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력에 의해서,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지구에 구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죠? 지금 사람 그렇게 알잖아요. 알아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실감은 잘 못해요. 만류인력 법칙, 그것이 지구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중력이라고, 지구 중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중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다리를 사용해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걸어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걸어가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이쪽으로 못 가게 막고, 저쪽으로 가고 싶을 때 저쪽으로 못 가게 막아진 것을 구속이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 저쪽으로 가거나 간에 이 지구에서 중력에 의해서 구속받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실제로는 중력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져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중력의 법칙을 모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모르고 그것을 보면은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알면 사람은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갇혀 살고 있어요. 이 지구 껍데기에 묶여서 살아있어요.
걸어 다닐 뿐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숟가락을 내 손으로 떠서 내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밥을 먹죠? 그것도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내가 이제 팔을 움직이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중력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서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을 몰랐을 때는 자기 자유의지지만 중력의 법칙을 알고 나면 이것이 다 구속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구속이에요. 왜 구속인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무중력 상태라면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못 걸어 다니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물 한 잔도 못 먹어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어려워요.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우주인 훈련 받을 때 약간씩 이렇게 보시죠. 동영상도 보시잖아요. 둥둥 떠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그 동작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완전한 구속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대대로 그게 너무나 이렇게 습이 되어 와가지고 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더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구속된 것을 원하느냐 물어보면은 안 원한다고 해요. 나는 이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이 구속을 벗어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지구인들이 이 중력을 구속으로 생각하느냐. 지구 안에서 살려고 마음먹을 때는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중력이 나한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일부예요. 아주 중요한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지구를 떠나서 살고 싶다.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지구보다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럴 때는 이 중력이 구속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이 중력이 자기한테 아주 편리한 그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구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구속을 벗어나서 지구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발전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속을 벗어나야만 돼요. 벗어날 때 이게 구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나게 하려면. 그러면은 이 중력의 법칙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가지고는 못 벗어나요. 상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알아야 돼요. 정밀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 중력의 법칙을 정밀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 지구를, 중력을 거슬러서 지구를 벗어나는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납니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인류가 지금 약간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구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 알았어도 이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지구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바르게 알아져요. 정밀하게 알아져요. 그죠? 중력의 법칙을 정밀하게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로켓 같은 거, 저기 그 우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주선요? 네, 우주선을 만들어서 날아갈 때 그 계산 잘못하면은 저기 못 날아가고 중간에 실패하면 죽잖아요. 목숨이 달린 건데 한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걸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에 몸을 싣고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보다 더 나은 차원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중력이 완전하게 알아져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완전하게 알았을 때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일체법과 연기법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면 일체법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고 연기법이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일체법을 이렇게 깊이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예전에 있던 사견들로서 예전에 있던 그런 견해들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알면은 정밀하게 알지 못해요. 아, 그런 내가 여러 가지 아는 것 중에 하나를 알 뿐이에요. 금상첨화처럼 그냥 하나의 장식품처럼 내가 지적 장식품처럼 그렇게 하나를 더 알 뿐이에요. 정밀하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언제 정밀하게 알아지느냐?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내가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야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뜻이 생겼을 때 그때 일체법이 정밀하게 알아져요. 정밀하게 알아지고 일체법이 정밀하게 알아지면서 그것으로 연기법으로서 우주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법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 인간의 그 세계를, 인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를 이 세계보다 나은 세계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욕심만 부려도 못 벗어나고요. 저기 중력의 법칙을 모르면 계산을 못해서 못 벗어나는 것이고 장난치다가 몇 번 실험하다 죽고 마는 것이고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알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정밀하게 만들어야만이 성공해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일체법을 정밀하게 아셔야 돼요. 아실 때는 이거를 내가 그냥 이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공부가 되게 재밌고 좀 심오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싶다. 대신에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최대한 노력해서 알 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밀하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런 인간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모르면 모를까. 이미 인간 세상보다 더 발전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안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면 안 되겠다. 벗어나야겠다. 했을 때 일체법이 정밀하게 알아지고 그리고 연기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우주선을 만들게 돼요. 만들어서 가면서 연기법이 우주선의 그게 그거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이라면 그걸 이 설계도면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타고 그거 엔진을 돌려서 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수행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론도 모르고 설계도면도 모르고 무작정 우주선을 만들겠다. 먼저 만들어야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면요, 그거 타고 아무도 안 타고 와요. 그 사람이 혼자 타고 가겠죠. 타고 가다가, 얼마만큼 올라가다가 타거들지. 아니면 자기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바다에 빠지든지. 모르죠.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일체법하고 연기법의 사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체법에서 이 모든 것, 우리가 걸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손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그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중력의 법칙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법에서는 그게 다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착각이고 그 착각을 계속 착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욕이라고 그랬어요. 오간의 욕. 욕인데 그걸 오간이라서 오욕이에요. 이 오욕을 떨쳐버려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오욕을 모르면 오욕이 뭔지 모르면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그거 어떻게 떨쳐버려요?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었냐고요.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수원시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고 우주선을 만들면 어떻게 벗어나죠? 그래서 일체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별 판단해서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이다. 그것이 욕이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렇느냐 이거예요. 어째서 사람이 걸어가고 밥 먹고 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구속이냐 이거예요. 어째서 그렇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내가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게 이게 다 구속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간 게 나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구속이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코로만 냄새 맡고 내 입으로 맛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다 했는데 그래서 보고 듣고 이렇게 내가 알았는데 이것이 다 착각이더라. 어째서 그렇더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것을 알려고 한 것이 이때까지 일체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착각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 중력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 일체법을 알아도 뭐 이렇게 내가 서양 철학에 또 알고 뭐 미학도 알고 뭐 이렇게 공학도 알고 정치학도 알고 그 중에서 불교 가르침을 하나를 안다.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정밀하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 자기의 그 지식의 장식품에 해당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장식품의 하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돼요. 우습잖아요. 착각으로 무엇을 장식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체법에서 오감으로 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 착각이고 그 착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 게 없다. 내가 보고 듣고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착각에 의한 욕이에요. 그죠? 욕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욕해요. 근데 이러한 근본적인 그 욕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 자체도 욕인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다른 욕심을 또 부려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명예욕을 하려고 하고 권력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또 뭐죠? 돈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세속적인 오욕으로 또 다시 번져가요. 이건 세속적인 오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감각적인 오욕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착각을 해요. 이 5가지를 감각적인 오욕이 아니고 세속적인 오욕을 그걸 이렇게 떨쳐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감각적 오욕을 추구해도 안 되겠지만 그걸 떨쳐버리고 억압을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도 감각적 오욕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못 벗어. 사람들은 좋다 이게. 나는 감각적 오욕을 좀 삼가하고 대신에 성스러운 목표를 세웠다. 종교적이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일념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하면서 산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만 말씀만 듣고 부처님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산다. 이 감각적 오욕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감각적 오욕의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떨어뜨리려면 세속적 오욕을 언급하는 그것은 아예 얘기 차원도 안 끼어드는 것이고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려면 왜 그것이 감각적 오욕이 착각에 의한 욕인지 그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각적 오역에 속지 않아요. 보고 들은 것에 주장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이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게 감각적 오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각적 오역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나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을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은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이런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기 싫다. 나는 지금 당장 이런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나는 중력에 의해서 전혀 한 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그런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느끼고 살고 싶다. 중력이 그거 이렇게 지구 껍데기에서 표면에서 내가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밥 먹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더 이상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감각적 오역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감각적 오역으로 오역이 아닌 것이 없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느냐. 뭐 돼지우리의 돼지가 뭐 돼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돼지우리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럼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려라. 어떻게 떨쳐버리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 중력의 법칙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귀로 듣게 해줄 수가 있어요? 코로 맛보게, 냄새 맡게 해줄 수 있어요? 혀로 맛보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피부로 접촉해서 알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먼저 아는 사람이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뭘로 그걸 증명할 거예요? 내가 중력에 의해서 구속됐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내느냐.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줬다. 오감으로 알아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각적 오역이다.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것을 볼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오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냄새를 맡아볼 수가 있어요?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느껴볼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먼저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듣고 깊이 생각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을 알아내요?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고 노력하면 벗어나지나요? 지구에서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구속되어서 지구 표면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 중력을 이해도 못하고 벗어난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벗어나죠? 지구 표면에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구 표면에서 어떠한 노력도 다 지구 중력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해요. 중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착각에 의한 오역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듣고 배워서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벗어나야겠다. 그럼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법을 듣고 이 방법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은 그 연기법을 바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일체법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일체법만 하고 그냥 끝냈다면은 그거는 미완이죠. 미완성이죠. 그래서 일체법과 연기법이 그렇게 같이 갑니다.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감각적 오역을 면밀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확실히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가 태어났는데 돼지가 태어났더니 그게 돼지우리더라. 돼지우리 바깥을 보는 즉시 여기가 돼지우리라는 걸 알면 거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바깥을 못 보면, 그리고 돼지우리를 그것이 좋지 않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감각적 오역에 완전히 감각적 오역이 하나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로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속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속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고자 할 때 연기법이 자세하게 알아지고 일체법이 자세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것들이 내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설계 도면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부품을 사들일 때 필요한 부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씩 배워가는 것들이. 부품 하나라도 빠뜨리면 날아가다가 실패하잖아. 나사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립하듯이, 우주선을 조립하듯이 하나씩 배우게 돼요. 재밌습니까? 사람이 그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지 않는 상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중력 상태는 사람이 움직이고 물을 먹을 때도 그죠? 물을 먹을 때 컵을 안 먹죠. 그죠? 물이 여기서 동동동 떠다니잖아요. 물이. 그걸 이렇게 입으로 갖다 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물을. 무중력 상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한번 펼치거나 다리를 뻗거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내 몸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영원히 그쪽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감각적 오욕에 이렇게 물들어서 사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감각적 오욕에 물들어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은, 감각적 오감 있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보고 듣고 냄새만 이것을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게 진짜고, 듣는 게 진짜고, 냄새 맡는 게 진짜고, 맛보는 게 진짜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한 것은 실존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탁자 이렇게 느끼잖아요.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런 것들이, 사물들이 다 실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의심을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면서 말하고 듣고 마시고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이것과 같이 실제인 게 없잖아요. 이게 실제 중에서도 이게 가장 확실한 실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몸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대상들이 다 실존한다고 생각해서, 착각이 아니고 실존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움직이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죠?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움직여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한번 보세요. 날씨가 추워졌다. 마음이 변화돼요. 날씨가 따뜻해졌다. 마음이 변화해요. 꽃이 피었다. 마음이 변화해요. 낙엽이 졌다. 마음이 그에 따라서 변화해요. 의식이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저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연습 봐요? 네. 보셔요? 네. 그 여자가 완전 100% 거짓으로 이렇게 그 멀쩡하게 밀끔하게 생긴 남자하고 부잣집 그 외동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마음이. 그 여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100%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알았으면은 그 여자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도 움직일지도 모르죠. 덜 움직이겠죠. 그죠? 그게 진짜 확실하게 알면은, 밑바닥까지 확실하게 알면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얘가 좀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보고 듣는 게 꼭 사람이
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도 보고 듣는 것이 그게 내가 다 착각이라고 딱 아는 순간에는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다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옆에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 마음이 좋게 움직이고 나쁜 말 하면 금방 또 나쁘게 움직이고 크게 따라서 반응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 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들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사물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몸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몸도 착각이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몸도 진짜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니까 이 몸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몸은 오히려 저 바깥에 있는 대상들보다 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것은 신기루가 있을 수가 있고 허상일 수가 있지만 이 내가 그 허상을 느끼려고 아는 이 몸은 진짜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몸뚱아리도 착각,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린 상태에서는 이 몸도 착각이잖아요.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몸을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몸에 굉장히 마음이, 의식이 영향을 받아요. 몸이 아프면 의식이 바뀌어요. 몸이 점점 늙어가면 의식이 점점 늙어갔다 그래요. 몸이 죽잖아요? 그럼 죽었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나이가 뭐 좀 많아도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몸은 청춘이라도 마음도 청춘. 몸이 늙어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몸과 의식이 똑같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몸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도 그렇게 가요. 몸이 늙으면 사람이 마음도 늙어가요. 의식도 늙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청춘으로 가도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병들면 의식이 병들어가요. 몸이 죽으면 의식도 죽어요. 의식이 살고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지어서 죽어져요.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의식이 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왜? 몸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각적 오욕이 떨쳐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과 똑같이.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몸이 실제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예요. 몸이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아무리 오랜 생을 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몸이 있다고 실제 한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각적 오욕을 절대로 못 떨쳐버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실체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라고 생각 안 들고 그게 실존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연장선상에서 내 몸도 실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실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의식이 끌려다녀요. 영향을 받아요. 묶여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마치 중력에 의해서 몸뚱아리가 구속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오간의 대상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안 그래요? 의식이 이 몸, 내 몸뚱아리, 육신, 그 다음에 저런 대상, 오간의 대상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묶여 있으면 이 몸이 죽잖아요. 이 육신이 이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면 이 의식이 이 몸에 묶여 있었고, 이 의식이 오간의 대상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얘가 몸이 죽어도 못 벗어나요. 자기가 묶여 있는 곳으로 다시 끌려서 내려와요. 자기가 묶여져 있으니까 묶여진 곳으로 벗어날 재간이 있어요. 누가 벗어나게 해줘요? 제3자가 와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의식으로 자기가 묶어놨는데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죽어도 못 벗어나요.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이거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 의식이 여기에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대로 있고, 내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얘를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면, 어떻게 해서 욕계를 벗어나고, 초선으로, 색계 제1천인 초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욕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오간의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 의식이 착각으로부터 다 걷어들여져요. 거기에 묶여있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듣고 다 하지만 보고 듣고 하는 저것이 착각이라고 알아요. 착각이라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묶여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도 이게 착각이라고 알아요. 이게 실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이라고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이 몸에 묶여있지가 않아요. 의식이. 몸을 다른 사람처럼 보고 듣고 걸어다니고 뭐 움직이고 말하고 다 해요. 다 하지만 내 의식이 이 몸에 묶여있지를 않아요. 죽으면 여기에 다시 안 태어나요. 묶여있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벗어나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그거 이해하려면, 바르게 이해하려면 쉬운 이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다 떨쳐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떨쳐버리잖아요.
일부라도 떨쳐버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사람이 이 의식이 이 감각의 대상, 감각적 오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요. 의식이 돌아서요. 그죠? 야왕에서 그 여자의 실체를 아는 순간 마음이 슥 돌아서듯이. 아는 순간 돌아서지, 알고 난 다음에 한참 내가 뭘 다른 짓을 해야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아는 즉각 돌아서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아는 순간 돌아서져요. 돌아서지죠. 그때부터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감각적 오욕의 대상과 내 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죠. 거기에서 돌아서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구속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체법과 연기법을 알아야만이 돌아서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돌아서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의식이 감각적 오욕의 대상에 얼마만큼 묶여 있는가를. 그런데 죽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안 태어나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일체법과 연기법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적 오욕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됐나요? 각자의 의식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다시 보시고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시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착각과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착각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한 일체법에 대한 실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를 하겠거든요. 착각을 한다는 것도 수긍도 가고요. 근데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납득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렇게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예요. 네.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 지금 내 발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자유의지 어떻게 구속입니까?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거 저한테 설득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설득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중력에 의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일체법을 이해를 하셔야죠. 무엇이 일체법입니까? 일체가 뭐예요? 일체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현상이라고 제가 스님 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일체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모든 일체는
12입처로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입처라고. 네, 12입처. 12입처라고 설명했죠. 그죠? 그래요. 일체의 모든 것, 내 몸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존한다라고 믿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실존하는 게 아니고 12입처라는 거예요. 일체가 12입처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탁자가 일체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이 탁자가 12입처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말까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착각이 지연정 그 탁자가 실존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가 12입처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탁자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 있는 이 탁자나 이 물컵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는 말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건 부정하는 건가? 긍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문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뭐라고 들은 사람 대답 좀 해봐요. 모르는 것도 12시 안에서 일어나 인식처럼 인식도 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좀 얘기해봐요. 모르는 것도 네? 11시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내가 이 탁자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의문을 내는 것, 이 자체가 12입처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부처님께서는 있다, 그러니까 감각적 오욕의 대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절대 말씀 안 하셔요. 누가 와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침묵, 없다라고 얘기하면 침묵, 말씀 안 하셔요. 그게 유무중도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조건과 인과 연에 의해서 일체들이 생성하는 것을 본다면, 생성되는 것을 여실하게 본다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체가 연과 인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여실하게 본다면 뭐죠? 없다라고? 예. 내가 말할 거 곤란해요.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저기 생성되는 것을 보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있다, 없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게. 사람들은 이 나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 나,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몸이냐, 영혼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실체를 인정하고 이것이 몸이냐, 영혼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다, 영혼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자아라고 어떤 실체를 상정한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사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상정하는 그 생각 자체가 12입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다, 영혼이다 말 안 해요. 왜? 그 말 이면에 이미 잘못된 사견이 바탕이 되어서 논하는데 왜 거기다 장단 맞춰줘요?
그건 장단 맞춰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견해를 극명하게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잘못된 사균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또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런 것이 다 잘못된 사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스님 앞에 계신 그 테이블이 실제 하는 것은 또 사실이 아닌가 그런 또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제가 잘못된 사견이라고 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가. 그거는 자기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미스터 뉴턴 씨, 당신이 중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구 표면에서 발을 걷고 다니는 게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건 자유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뉴턴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자, 내가 지금 뉴턴 중력 법칙을 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당신이 설명한 대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그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이 지구에 묶여가지고 묶여있다.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것들도 다 중력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다. 그죠? 좋다 이거야.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바로 자유가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소리예요. 저는 뉴턴한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하시죠? 당신이 주장하는 중력 때문에 내가 그 지구에서 그 무중력 상태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의지로 난 내 방향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 중력의 영향도 받지만 내 의지도 내 자유의지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왼쪽으로 가니까 그게 자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뉴턴은 그게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오른쪽 가고 싶을 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싶을 때 왼쪽 가니까 그것이 나는 자유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건 자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거와 똑같아요. 관점이. 네. 밀레르바. 거기 하는 말이 무슨 요기가 나타났는데요. 밀레르바의 말이 사실 너 같은 거는 없어. 부처님도 없어. 부처님 없지 알고 오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다른 내용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내가 밀레르바의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밀레르바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영한큼도 없어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밀레르바에 대해서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 말을 내가 밀레르바 생각을 대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어요. 그 뜻을 보면은 그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 뜻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 달라는지 나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원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 의향은 없다 이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또 없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가르침으로 하나는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으로 보면요. 외도입니다. 사견에 빠진 거예요. 뉴턴 교수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잖아요. 예. 대답은 못 들었잖아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더 안 궁금한가 보다. 끝까지 물어봐야지, 해결될 때까지. 그럼 뉴턴이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은, 뉴턴을 대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유, 마음껏 즐기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우기거나 이제 그런 의사는 없고요. 정말 저는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이렇게 그거 하는 의향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지금.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외도들이 와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해요. 저번에 우리 다 들었죠? 외도들이 생각하는 그 일체가 무엇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체의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서를 다 배웠죠. 기본적인 거는. 그죠? 그런 서를 배워서 익힌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부처님, 일체는 이러이러하고 일체의 현상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 안 하셔요. 왜요? 몰라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경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경전에 그 왜 그랬는지 설명이 다 나와요. 그 뭐 수수께끼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경전에 부처님이 다 설명해놨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무기를 하는지. 안 읽어보고 지금 읽어본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게 무슨 선문답 같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막 물어보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면 그대로 답이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견에 빠진 사람, 사견에 사자는 이렇게 빗나간 거 아니에요? 빗나간 견해. 사견에 빠진 사람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사람이 사견을 더 빠지게 만들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라는 게 있는데 나가 이 자아가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몸이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사견을 더 공고히 할 거 아니에요. 동의를 얻었으니까. 그죠? 사견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논의를 할 때 사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옳다고 해주면 그 사견에 죽어도 못 빠져나요. 더 공고히 해주니까.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그걸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자기 사견을 동의를 해주니까 그 생각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고.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이 반대한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자기 생각을 동의를 해주면 자기 생각이 공고히 하고, 표를 하나 더 얻었으니까 더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생각을 반대되는 생각을 조용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는 어느 것도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기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때, 어떤 때에 그러면은 자세하게 시설을 하십니까? 법을 시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외도가 왔을 때는 설명을 해주고, 어떤 외도가 올 때는 무기를 하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견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배우고 익혀서 충분히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 사견을 가지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견해가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나요? 가르침을.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자기 견해에 대해서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런 견해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내가 중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빠져있던 게 너무 오래 빠져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노력을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노력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견이 어떤 피해가 있다. 그 사견에 빠져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견을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부처님의 정법 가르침으로. 그 이전에는 얘기하면은 두 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공고히 하고 자기 생각을 닫아버리든지, 다른 사람 말을, 아니면 그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생기다든지.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바탕이 어디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 밑바닥부터 그 점검을 해 나와야 돼요. 그런 점검을 하지 않고 내가 결론 내에 있는 생각에 맨 위에 떠 있는 결론 나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서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이게 얼마나 사람 속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지 그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요즘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가면은, 달려보면은 이런 이제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고시 죽고 사는 것은, 보셨죠? 그 다음 말이 뭐가 돼 있어요? 그거 똑같이 봤잖아요. 읽어보세요. 사고시 죽고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보셨어요? 운전하시면서? 똑같이 봤는데 왜 그래요? 참 너무 점잖으시네. 사고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가 결정한다. 안전벨트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틀려요? 나도 얘기해 보니까 확신이 안 서네. 이 문구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문구를 쓴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생각이 몸의 뼛속까지 쫙 이렇게 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고 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가 결정한다. 그죠? 그게 보이죠? 그죠? 자, 이거는 적치설을 믿는 사람. 적치설을 믿는 사람이 적치설을 믿고 존으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자, 예? 그러면은 전변설, 죄송합니다. 어유 고맙습니다. 이제 틀린 말까지 다 고쳐주시네.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변설을 바탕에 두고 존으론을 몸의 뼛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사람이 이런 문구를 만들었어요. 사고 시 살고 죽는 것은 안전벨트가 결정한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안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표가 좀 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몽적이고 유연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그런 대중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이 표가 점점 자극적으로 가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대중문구에 절대로 안 썼거든요. 졸업문제는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말 안 썼어요. 이런 표현도 안 쓰고. 근데 점점점 자극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적치설을 믿고, 우연론이나, 숙명론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문구를 어떻게 쓰겠어요? 예? 어떻게 쓰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다? 아니죠. 사고 시, 죽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안전벨트, 이걸 연결시켜서 말을 만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에 안전벨트가 사는 걸 결정한다. 분명히 표현이 달라져요.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 절대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가 큰 영향을 끼친다. 사고 시 죽고 사는 가장 큰 영향은 안전벨트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불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일체법을 알고 연기법을 습득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렇게 절대로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벨트를 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 시 죽고 사는 것과 안전벨트 이걸 연결시켜서 연기법을 습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안전벨트를 매라. 그러면 죽고 안전벨트를 매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사고 시 죽는 것은 안전벨트가 원인이 된다. 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상에 입각해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보면은 그 어떤 생각에 이렇게 물들어서 말을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TV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겉에 말은 그냥 이제 시간 때우고 말을 말로서 할 뿐이에요.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말을 아무리 요리조리 그냥 피하면서 말만 자꾸 번지게 하고 이 밑에 있는 생각은 절대로 성찰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성찰하지 않고 계속 말로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바닥에 있는지 성찰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보이셔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말만 가지고 표현되는 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얘기를 못 해줘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면. 그 똑같아요, 보면. 되셨습니까? 일체법을 이렇게 이때까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것을, 진짜 과연 저럴까?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팽배했던, 보편적으로 팽배했던 그런 생각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일까? 내가 불자라고 해서 내가 중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한쪽 편을 드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 보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나이가 자꾸 들수록 그 스님께서 이제 이까야 이 강갑 쪽으로 마음을 물리치고 그러는 말씀. 그러면서 또 이 속세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계의 정기 인사, 인사하고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면 지가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아주 평직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저 친구가 지금 장학관이 되고 교육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발령이 딱 나는 거야. 교육장이. 북한은 일이지만은 야, 나는 뭐냐. 나도 지금 보면은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교육장도 오고 장학관도 오고 교장도 오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욕심이지 욕심.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부지런한 일이다 말이야. 부지런한 일이야.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일시적으로 그거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무슨 장학관이 됐을 때에 잠깐 동안 성취감에 의해서 행복을 느꼈으면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요새 그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야 몸이 아파요. 몸이 그냥 오늘도 보면 팔이 쑤시고 그냥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50견에다가 대상포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아프고 근데 그 의사 얘기가 뭐냐면 그 대상포진은 나이가 먹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대상포진 오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말이야.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78년이라는 걸 혹사시켰으니 이거 대상포진도 이런 게 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그 병원에 가서 이거 내가 어디가 아프게 이렇게 아프죠는 그래서 우리 고통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진찰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78년 동안 마구 부려먹어서 이 고자에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병원 왔다 오늘 여기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그 오욕이라는 거 무슨 명예욕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성에 대한 거, 뭐 애욕에 대한 거, 또 재산도 그래 재산도 뭐 남보면 뭐 지금도 투자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뭐 당장 그저 이렇게 생활하는데 먹고 살고 그런데 편지장 무슨 됐지. 그게 무슨 의미고 그런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몸뚱이가 아프고 이런 것들도 이게 치수화풍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집에 가만히 이렇게 오늘 그 치료를 하고 오늘 집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런 아프고 심한 거나 가서 스님 그 높으신 경전을 듣는 게 더 행복없이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그 오욕에 대한 그런 욕심이 낮아지고 사라지고 점점 약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요즘에 자꾸 느끼면서 살게 하루하루 살게 되면서 이 평정심을 그런 고통 속에서 평정심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감사를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추구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몸이 늙어가면서 병드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걸 이렇게 좀 더 이제 일찍 젊었을 때부터 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와서 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얻는 것, 내 몸이 늙어가서 병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착각이고 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내 몸도 착각인데 내 몸이 늙어가고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착각이라. 착각이지만은 내가 느낀다. 이 느낌조차도 착각이다. 어디서? 12입처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럼 스님, 그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왜? 자기 견해에 너무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완전히 함몰돼서 몰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안 떨어져요, 그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느낄 때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르면은 손바닥에서 이 문지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느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칼질을 하잖아요. 칼질을 하면은 아픈 거 다 느끼죠. 그죠? 안 그래요? 여기다 칼질하면 다 아시잖아요. 칼로 째고 자르고 하면은 아픈 거 다 느끼잖아요. 아픈 거 느낀 거 아시죠? 근데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면 여기다 칼질을 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맞죠? 수술을 하고 칼로 째고 바늘로 꼬매도 하나도 아픈 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 현대의학에서 마취하는 거, 그거 이전에 중국에서는 마취침이라고 있어요. 침을 하나 탁 놓으면 그게 이렇게 침 하나에 탁 꽂히면 여기다 칼질을 해도 못 느껴요. 사람이 보고 이렇게 피부를 째고 막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피가 막 흘러도 하는 감각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현상이죠.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침을 칠 때 침 하나를 탁 꽂아가지고 하나를 탁 꽂거든요. 그 하나만 딱 꽂으면 끝나요. 딱 한 점.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마취 주사를 놔요. 구프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어요. 그 마취가 무슨 뜻이냐? 마취침이나 마취약 할 때 마취하는 건 뭐냐면 전에 얘기했죠. 피부 여기에서 외부적인 이렇게 자연 정보들이 그 인체 내에서 그 생물학적인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달되는 그 경로를 탁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느껴져요. 하나도. 이 손을 째도 몰라요. 그 눈으로 보고 피가 흐르는 걸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전신 마취를 하면 보지 않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마취침이나 구프 마취를 할 때는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칼질하고 하는 것을 보고 피가 흐르는 거 닦고 하는 거 눈으로 봐도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그게 12초에 전달이 되었을 때 아파요. 전달이 안 되면 안 아파요. 손가락을 잘라내도 안 아파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느껴서 아는 것, 이것처럼 실제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착각이라고 하는데, 몸이 늙어가는 것, 몸이 병들어서 아픈 거, 이게 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아시면은 아픈 것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기만 하더라도 아픔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보다 더 초연해지시겠죠. 그렇다고 안 늙나요? 늙는 걸 부정하나요? 그렇다고 아픈 것을 부정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부처님도 아프셨잖아요. 아파서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그 몸이 늙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천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착각이구나. 이게 다 착각이구나. 몸은 늙어도 병들어도 마음은 젊다 이거예요. 왜 마음이 누가 시켰어요?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마음은 늙고 젊고 하는 게 없잖아요. 없는데 왜 내 몸이 늙어가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까지도 늙어가느냐 이 소리예요. 그 마음이 몸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구속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속되어 있는데 왜 구속되어 있느냐? 몸이 실체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의식이 몸의 구속을 벗어나요. 몸의 구속을 벗어난다고 해서 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속에서 의식이 몸의 구속을 벗어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는 거지. 몸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축구할 때 관전 포인트 뭐 이런 말을 하대요. 우리 일체법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몸과 오간의 대상어에서 의식이 구속되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일체법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의식이 몸과 이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래야 이 차원이 높아간다. 그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걸어간다, 왼쪽으로 걸어간다, 이 자유의지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살면은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지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껍데기에서 오른쪽 왼쪽 네 마음대로 살아봐요. 네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네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백날, 백천년 살아도 절대로 지구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의 자유를 논하는 거지 지구 안에서 이렇게 맴돌고 저렇게 맴도는 것을 논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에 머물러 있고자 이 짓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그게 있다는 거. 되셨어요? 처음 선생님이 일제법을 들으면서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전에도 예를 들어서 탁자라는 얘기를 있다 없다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공부해왔던 그게 학습화되어 있어서 내 나름의 그게 고정관념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다시 일제법을 공부하고는 저 나름대로는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일제법을 공부할 때 상온에서 그 언어, 그 다음에 그 개념, 형상 이런 걸로서 이렇게 그 축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축적하고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손수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축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뢰가 커요. 신뢰가 커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혹은 상반된 어떤 그런 견해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일단은 다 움츠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강렬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도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들어오면은 다 점검을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움츠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해놓고 그 안에서 그냥 다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평이권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고 그래 안 해요. 일단 딱 넣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버려요. 맞으면 맞고 그리고 뭐가 어긋나면 어디서 어긋나는지 밝혀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못 들으실걸요? 지금 아마 전 세계 어디 가서더라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 들을 수 있는 곳은 아마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뒤가 딱 띄어지잖아요. 오늘은 저기 일체법과 연기법의 그 연관성과 그거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그 관계를 아시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한 1년 가까이 해왔던 그 일체법, 연기법을 완전히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습득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주선을 조립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오늘 뭐 말씀을 듣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몸과 대상에서 집착을 벗어나는 것은 충분히 오늘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는 어떻게 체포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날씨에 따른 감정으로부터 일체법은 어떤 연관을 공부를 시켜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온을 이렇게 들었을 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서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으로 느껴서 아는 것, 이것을 수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몸으로 느껴서 아는 것, 이것을 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쌓인 것이 수온이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 정서, 감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서적인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공통된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수온이에요. 그래서 수온을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를 떨쳐버려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색계 선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각적 오욕을 먼저 떨쳐버리는 거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색계에서 수를 떨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멸진정을 상수 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과 수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수는 색계에서, 상은 무색계에서 떨쳐버려요. 욕계에서는 욕을 떨쳐버려요. 그 수를 떨쳐버리고 싶으시면 욕을 먼저 떨쳐버리셔야 돼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일찍 마친 날도 있어야죠. 네. 그래 여러분들끼리 시간도 나눠 가지시죠. 예. 예. 갑자기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